하나, 둘, 셋, 둘, 둘, 셋. 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아, 이제 들린대네. 뭐, 두드리니까, 아, 참, 어이가 없어. 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죠? 지금도 그러네요. 그죠? 지금, 다른 거 한 거 없고, 관리팀 직원이 와서, 쿵쿵쿵 몇 번 하니까 마이크가 들린다고 하네요.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그죠? 다른 거 한 건 없고, 책상 몇 번 두드리니까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이크나 뭐 이런 게 접촉이 불량하다는 건데, 이쪽도 잘 들리죠? 주만사상님 안 들려요?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못했었던 부분,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냐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저는 일정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직은 5.5%, 6%대까지 미국 금리가 인상할 것이냐 하는 부분, 부담, 뭐 이런 부분은 아직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자, 해외 시장의 차트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어제지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이 선진국 뭐 신국 할 거 없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내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뭐 작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들은 게 유럽 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유로스탁도 마찬가지고 독일 우리 시장하고 산업 구조가 좀 비슷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제조업 중심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차트 보고 딱 느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럽도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고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GDP 성장률이 1%대라고 올해 예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부분의 경기에 대한 부담, 인플레이션 부담이 정말 과한 흐름으로 갖고 간다면 유럽 시장 잘 보시면 유로스탁이나 독일 여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쪽 나라 국가들 보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과 이제 저점에서 멀어졌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60개월 이평도 다 20개월 이평도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가장 못난이는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못난이는 중국, 상해종합. 상해종합도 저점 대비로는 꽤 올라와 있는 상태고 홍콩 역시 마찬가지지. 원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자 니케이도 비실하지만 니케이도 저 나스닥하고 비슷해. 대만 저점 대비 꽤 올라와 있는 상황 저항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다우존스도 뭐예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20개월 월봉 다시 회복한 모습. 자 그런데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나라가 니케이 일본하고 뭐예요? 나스닥이에요. 그죠? 한눈에 보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다우지수보다도 못하고 S&P 500보다도 못하고 나스닥. 왜? 그 나스닥에 속해 있는 섹터와 종목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뭐예요? 멀티플 높았었던 섹터들이,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결국 뭐 스냅이니 줌이니 뭐 핀터레스트니 페이팔이니 메타니 이거 고점 대비 80%에서 90%씩 다 급락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기에 이제 테슬라나 넷플릭스도 급락을 하고 엔비디아 이제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 다 급락을 하고 애플조차도 30%를 급락을 했으니까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나스닥이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버블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7, 80%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스닥은 33%, 팡은 43% 하락을 했고, 그죠? 비트코인은 77% 급락을 했으니까 얼추 고평가되어 있었던 멀티플을 높게 줬었던 이 인터넷 테크 관련주들은 버블 붕괴만큼 조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로지크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부분들은 여기에 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했던 거를 올려놨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전부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저 안 한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죠, 그죠?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면 오늘 방송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다 올려놨다고. 장중에 우리 회원님들께 이야기한 내용을 다 올려놨으니까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하는데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물가 지표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금통위 걱정도 너무 하지 말라. 그죠? 수급 주체 흐름 부분이 이 환율 흐름 부분 속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 속에서 저평가된 국면을 해소하고 있고 외국인의 지분율은 아직 바닥권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흐름 부분이 충분히 놓여져 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오늘 타이틀인 왜 주도 섹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야. 자, 차트를 딱 보면 그죠? 연속성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야. 그죠? 연속성이. 자, 시장 지수를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건 뭐예요? 삼성전자야. 그죠? 여기 어디겠어요? 9월 30일 날 2134포인트에서 저점 만들고 올라올 때도 끌고 올라왔고, 그죠?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왔었지. 그리고 요번에 1월 3일 날, 요 1월 2일이지, 그죠? 저점 만들고 끌고 들어온 것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왔어. 이걸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인 거지.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락을 갖고 들어오면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두 마디를 형성했다. 그죠? 하락의 마디. 삼성전자도 사실 하락 한 마디 그리고 요 폭만큼의 하락 부분. 기간은 조금 길어졌지만 이제 가격상으로는 딱 요 저점 라인 부분에 왔지요. 그죠?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그지? 그리고 추세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을 뭐해?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요 상황인 거예요. 얘가 이제 이
외바닥에서 반등하고 쌍바닥을 만들면 이제 여기 가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63,000원 내외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를 지지를 받느냐.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느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저점을 높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주도 섹터는 아닌 거지요. 될 수가 없는 거고. 주도 섹터라고 하는 부분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섹터 전반의 힘으로 시장 지수를 이끄는 걸 주도 섹터라고 하지, 바닥에서 10% 올라온 거, 그죠? 그거를 주도 섹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그죠? 자,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이제 요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별로 한번 잘 보셔. 현대차, 기아, 그죠? IR 수정 뭐 해서 리스 차에 대해서는 예외라 한다 해서 지금 되돌아 나왔는데, 그죠? 이게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일정 정도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업종 대표주들이 반등을 하는 거고, 그 선봉에 섰던 애가 삼성전자 그리고 은행주잖아요. 그죠? KB금융. 그지? 배당 받고 나서 쭉 내려왔다가 되돌아서 끌고 올라온 상황. 그죠? 지금 이제 길게 보면 요 라인 부분에 매물대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얘도 주도 섹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3일부터 발표되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실적 하회된 부분을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놓여져 있고, 그런데 뭐 쉽게 이렇게 급락하기보다는 여기서 횡보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별로 대형주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이쪽 라인은 뭡니까? 지금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꼼짝 못하죠, 그죠? 그런데 2차전지 쪽 라인 부분이 다 나쁜 부분이 아니야. 얘네들은 월봉 라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양극재 쪽 라인 부분은 에코프로비엠이든 요런 라인은 일봉은 밑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월봉에서는 나름 박스권 하단 부분을 다 갖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런데 일봉으로 신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지금 아닌 거지. 오늘 의미 있는 부분에 섹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시면 화장품 쪽 라인에, 화장품은 저는 애경산업하고 실적이 그나마 나은 게 애경산업, 그 다음 한국콜마, 그죠? 요쪽이 좀 나은 흐름인데 얘네들도 지금 여기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지 시세 선도를 하는 부분은 아니야. 그죠?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넷마블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판호 개방했다고 급등했다가 타 원위치하고 그러다가 찔끔찔끔 반등하고,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 박스라인 부분에서 놓여서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범위. 그러나 이제 요 앞에 놓여져 있는 부분은 7만 원대는 저항. 그죠? 순서로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는 거 연속이 쉽지가 않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 하락하고 천연가스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이 누구예요? 태양광 풍력 쪽 신재생에너지 쪽이잖아. 그죠? 그런데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가장 셌지. 그죠? 실적도 양호한데 유가가 내려온다고 요 하락 부분을, 두 번의 하락 부분이 기본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월봉에서 요 박스라인 하단에 들어오니까 나온 거지.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치? 현대에너지솔루션하고 하나솔루션이 가장 센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부분의 섹터 부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라가고 하면서 바닥권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일 이평선 밑에 있던 종목들이, 20일 이평선 이런 밑에 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처럼 다 20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모습들로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먼저 21이평선 밑에서 외바닥에서 올라온 이 모습을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 왜 주도 섹터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뭐 며칠 3, 4일 연속해서 올라왔으니까 이걸 연속했다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죠? 섹터를 보면 하루 그죠? 어제 원전이 올라가면 어제 온전히 올라갔었죠. 그죠?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올라오고 어제 올랐었던 현대건설이나 건설주들은 또 오늘 다 약세고 그죠? 외바닥에서 21 이평선 회복하고 뭐해? 조정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물론 이제 건설주는 13일 날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이제 건설주들이 가장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선조정의 흐름을 갖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섹터가 왜 신고점을 경신하고 올라가는 종목 하나 있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지? 얘만 로봇 관련주 중에서 신고점을 형신하면서 간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굳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로봇 관련주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 지나고 다음 주로 들어가면 설 연휴 그지? 우리 시장 설 연휴, 미국 시장 설이잖아. 미국 시장이 된다. 중국 시장 춘절 연휴잖아. 그죠? 그런 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잖아. 그죠?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때 요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9조가 아니라 9천억이야. 요거 좀 제가 잘못 적었는데 매출액이 139억인데 영업이익이 올해 15억 정도 예상되는 회사야. 우리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줘야 되지. 당연히. 그죠? 그런데 3년 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569억을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부분 가지고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139억에 15.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야. 2차 전지 처음에 매출 안 나오고 그럴 때 다 적자고 그랬었잖아. 그런 관점으로 얘가 더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본다면 보지 뭐. 그죠?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한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로보티즈 250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마이너스야. 2020년, 21년 2년 연속 적자고. 그나마 유진 로봇이 51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24억 이익이 나고 있고 SPG가 4,400억 매출에 278억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4,200억. 요 유진 로봇과 SPG는 그나마 실적이 있는데 유일로보틱스나 이런 쪽은 적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로봇 관련주의 성장성을 믿고 단기 매매를 한다면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시가총액이 얼마니 이거 필요 없고 그죠? 여기에서 어느 라인을 무너뜨리면 나는 바로 매도다. 그죠? SPG 같은 경우에도 얘가 라인으로 여기서 바닥권 다지고 이 전고점 왔으니까 저항받고 내일 한 번 정도 더 떨어지면 매수권 들어갈 만한 위치지 그죠? 실종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너무 올라가 있고 그렇다고 막 유일 로보틱스나 또 다른 쪽 라인 지금 여기서 거래를 동반시키고 여기 잡았는데 위치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들 전반에게 힘을 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더 올라갔을 때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을 보면 견뎌낼 수 있는가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매도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 분명히 로봇은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는 주 섹터
흐름 중에 하나다. 그건 뭐 우리가 다 알잖아.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성까지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기업이 있다면 더 좋은 거겠지. 그죠? 구조적 성장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으로 봐서 섹터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 삼성도 토끼 래빗과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 인공지능, 뭐 채권, 일상회복, 인컴 창출, 뭐 기정학과 관련된 기정학이라는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했었잖아요. 그죠? 뭐 여하튼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채권 투자하는 건 크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삼성이 이렇게 ETF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정도를 소개시키는 거고. 자, 궁극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그나마 이제 남들이 열광할 때 뒤쫓아가면 쉽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데, 자, 그럼 그 속에서 왜 아까 이야기했었던 저렇게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섹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속 흐름보다는 순환하면서 낙폭과대의 순환 반등,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이게 핵심이야. 이게 아까 돌직구 타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죠?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지.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추세를 상승 추세로 확실히 전환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업종 차트를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수 이것도 다 지우고 쭉 내려오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하니 안 하니 요 라인에 놓여져 있다고. 그죠? 이게 지금 아까 삼성전자 모습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9월 30일 날 저점 찍고 1월 2일 날 저점 찍고 그 PBR 0.8배 수준 내서 그리고 여기서 잡아주고 돌아 나오면 요 이제 2,500 라인 부분의 저항 부분을 돌파를 할 거냐 못 할 거냐. 이제 그게 도달하는 부분, 1차적인 관문은 그 부분이다고.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섹터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지수의 형태 부분을 지금. 그리고 나서 설 지나고 나서 1,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10종목, 10개 기업이라면 3개 정도가, 3종목 정도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죠? 삼성전자처럼 그 부분을 실적의 바닥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까 달러나 원화 흐름으로 봤을 땐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4, 4분기 실적이 안 좋고 1, 4분기까지도 여전히 조금 있겠지만 나아질 가능성. 제가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을 매달 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우리나라 연속 적자가 어떻고 막 그런 거에. 그 속에 수입이 크기 때문이거든. 수입이 큰 부분에서 절대적인 차지를 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 가격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상품 가격을 봐도 뭐 유가, 그죠? 뭐 반등을 했다고 해도 뭐 지금 70불이니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2월 달 전쟁 나던 요때보다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 이 중국의
코로나 확진이 정점을 이루는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국면. 그게 이제 중국의 춘절 연휴 이 부분이 이제 지나야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면 춘절 연휴 끝나고 나면 2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월 말이고 3월 초. 그러니까 1, 4분기까지는 일부가 안 좋은, 경기에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되겠지. 2, 4분,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이 1, 2, 3월인데 2월 말까지는 뭐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 확진자 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뭐 PMI 제조업 지수도 별로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도 4, 4분기가 안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1, 4분기 실적도 안 좋은 부분이 일정 정도 나타나겠지. 그죠?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 주가의 선행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땐 오히려 바닥권을 찍고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오늘 내일 옵션 만기 그리고 다음 주 아까 CPI 발표하고 우리나라 금통위하고 다음 주 설 앞두고 있는 그 일정상의 흐름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또 다음 주에는 주식을 매수하고 갈까요? 뭐 매도하고 갈까요? 그 뻔한 스토리가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요 2,400포인트와 2,500포인트 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잘 들려요?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시간에 쫓겨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어디가? 어디 갔어? 어. 자, 이제, 네, 고난의 연구님. 이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종목들이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소생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쭉 떨어지다가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아까 차트 보셨지만 쭉 내려오다가 뭐예요? 한 방에 급반등하는 형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그러한 부분의 영향이라고 차트. 그죠? 15% 올랐어. 그래 보니 86,000원에서 55,000원이잖아. 그죠? 하나솔루션도 별다른 거 없었는데 계속 시장 지글지글하고 하니까 다 같이 내려왔다가 또 이제 요 48,000원 부분에서는 또 저항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월봉이나 이 흐름 부분들은 양호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시장 전반과 함께.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종목 섹터에 있어서 순환적인 반등 형태의 움직임으로만 전개되느냐. 그 골자가 이거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이 공매도가 연말 부분에 증가했었던 부분이 환매수, 쇼커버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전개가 되니까 낙폭과대주 부분에 있어서 이쪽 저쪽 매일매일 색깔을 바꿔가면서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온 상황에서 그 낙폭과대 섹터의 반등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에 주도 섹터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싸다는 흐름과 원달러 환율에 의한 움직임에 의해서 외국인 매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만 생각을 하면 돼요. 주가의 선행성을 이야기하는 걸 삼성전자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음, 4분기 잠정 연결 매출액이 70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9%를 감소하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반등을 해줬잖아요. 네? 그걸 이제 주가의 선행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선행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시는 자금, 뭐 규모도 크신 분이 있겠지만 보통은 뭐 한 종목을 5천만 원, 1억 이상 사시는 분은 극히 적잖아.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돈 많은 사람은 뭐 한 종목에 10억씩도 사는 부분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걸 확실히 보고 사도 늦지 않은 거야. 개인 투자가는.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들처럼 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섹터의 저점이 3개월 내, 6개월 내에 나온다면 내가 조금 더 지금 사서 밀리더라도, 그죠? 밀리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 흐름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선추매가 들어오는 거라고. 그 외국인 매수의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도 섹터에서 먼저 들어온 게 아니고 달러나 환율 흐름 부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누구예요? 삼성전자고. 대한민국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섹터는 뭐예요? 은행 섹터고. 지네들이 다 뭐예요? 50%, 90%, 뭐 80% 이렇게 다 지분 보유하고 있는 애들고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쇼커버링 환매가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결국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주도 섹터가 아까 표로 모았었던 부분 중에 뭐 정책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든, 그죠? 그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겠지.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 테슬라가 급락을 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막바지에, 그죠?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인터넷 이런 관련주들은 다 급락을 먼저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차가 안 팔려서 가격이나 하고 뭐 별의별 잡음 나오고 그런 테슬라까지도 2단 하락의 마무리권에 들어왔고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하던 그 2단 하락의 마무리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가 안 팔리고 한 부분이 왜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재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냐고. 그죠?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대로 된 시작도.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시장이 로테이션 흐름 부분을 일정 정도 갖고 가고 낙폭과대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도 좀 올라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게 뭐예요? 오늘 이번에 CPI가 6.6% 미국 CPI가 내려오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이제 멀티플이 높게 해서 내려왔었던 섹터 부분들 뭐 우리나라 아까 VR, AR 뭐 이런 이 세스와 관련된 이야기 했지만 애플도 고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밀렸지. 그죠? 중국에서 이 아이폰 생산 제대로 못하고 감산하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런 압박 그게 뭐 공장 가동률 저하되고 막 하는 부분들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연 소비로 다시 회복되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밀리더라도 크게 부담되는 뭐야 레벨이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작년에는 유동성을 통해서 뭐 선행포가 31배까지 갔는데 지금은 평균은 21배까지 하락을 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여러분께 원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오늘도 뭐 이런 내용들 있죠. 어제 이미 다 나왔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올려드린 내용이나 뭐 어제 우리 이제 카페를 보시는 분들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누구나 다 어,
근데 뭐 이런 게 나오니? 여기 보면 그죠? 아침에도 이제 그 관련 종목과 관련된 뉴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줘. 이것도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왜 제가 12시 그때가 한 5%대 올랐을 때 이거를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올려준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는 15% 올랐잖아요. 그죠? 이때가 12시 한번 찾아보시라고 5% 올랐을 때야. 그런데 왜 그런 흐름을 보이냐면 그 타이밍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나 흐름들을 보고 또 거기에 뭐 이 미래에 이제 우리 어제 올려놨던 부분에 뭐 내용들을 보게 뭐 이것저것 골드해온 부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튼 시황이나 시장 뉴스 기사야 아니면 애널들이 쓴 내용들 올려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입니까? 주도주가 언제 출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다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언제 갈 거냐. 왜냐하면 이 낙폭과대의 반등이 마무리권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옵션 만기 이제 설을 앞둔 부분 이게 있어서 그런데 주도 섹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그 섹터 내의 종목 그 부분을 어떤 거를 택해서 갈 거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 부분들 뭐 내용이 있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전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죠? 나름의 실적 부분을 갖고 있고 또 국산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죠?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 과정을 거치는 기업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의미가 좀 있었던 부분들은 그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먼저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코스닥 쪽으로도 외인들의 매수가 일부 들어온 흐름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지. 왜냐? 삼성전자를 여기서 더 끌어올리면 바로 더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죠? 5만 5천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6만 1천 원까지 다이렉트 들어왔는데, 그죠?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 대형주가 여기서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왜? 은행주도 아까 보셨지만 저 외바닥에서 세게 반등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쪽으로 매기가 순환하는 형태를 갖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IT 이쪽에서는 저쪽 바닥에 있었던 저점에다가 들어오고 그죠? 가격 싼 애들. 그런데 실적이 있는 애는 그리고 뭐 이런 쪽 라인 SNS텍이나 FST나 FST는 실적은 좀 별로야. SNS 괜찮고 그런데 차트나 기술적 흐름은 양호하고 화장품에서는 한국콜마 정도 보는 거고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주도 섹터가 아니라 기술적 흐름이나 수급 흐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형태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부터 순방을 해서 에너지 방산 뭐 원자력 뭐 하니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한전 KPS나 이제 뭐 지금 얘네들 바닥권에서 반등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안 해. 솔직히 말하면. 그런 라인 부분들 거기에 방산 쪽에서는 뭐예요? 하나 에어로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참 뭐예요?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쪽이 반등 들어오고 그죠? 얘네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쭉 추세 갖고 올라가다가 이게 뭐냐면 월봉에서의 조정인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조정 부분이 나온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방산 쪽, 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세게 올랐다면 뭐 내일 정도에는 현대 로템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반등할 만한 위치에 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걸 쫓아가지 말고 같은 섹터 내에서 실적이 괜찮고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가
시선을 받았다면 현대로템 정도를 내일 한번 짱 박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제 일봉은 뭐 별 볼 일 없지만 월봉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차하면 뭐예요? 되돌아서 나가면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서 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회원님 중에서 뭐 바이오 쪽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바이오를 잘 안 해. 그래서 원체 뭐 종목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 그죠? 뭐 그나마 피플바이오가 조금 반등하고 뭐 했는데 원체 지금 뭐의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보다 시장의 금리, 유동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고 있는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바이오 제약 부분이 좀 시세 좀 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잖아. 시장이 거기까지 갈 만한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죠? 적어도 시장 지수가 정배열되는 흐름 부분에 초입 단계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흐름 부분들 속에서 주도 섹터 내에 어느 쪽 본격적인 출현을 언제 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 뭐예요? 시장을 워칭을 해야지. 지켜봐야지. 그죠?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연말과 연초 시장이 다시 한번 쌍바닥 종합주가 지수의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전개가 되면서 지루했다면 이제 얘가 이제 이 라인을 돌아서서 나오는 형태가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반드시 그럴 가능성이 커. 그 흐름 부분이 왜 그러면서 뭐예요?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시장 지수나 종목 섹터 부분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정배열돼서 이전 고점을 뚫는 형국이 나올 때가 주도 섹터가 나온다. 그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쇼커버링 환매수에 의한 순환 반등 흐름에 키 맞추기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펀더멘털이 잡힌 섹터가 주도 섹터로 나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왜 자꾸 들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동현태님, 예, 수고하셨어요. 예.